여러분들 혹시 나는 이론에 강한 사람 그리고 실기에 강한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평가를 했을 때 혹시 여러분 나는 좀 이론에 강하다 그러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실기에 강하다. 그러세요? 저도 이제 우리가 뭐 대중적으로 보는 시험이 뭐 하나가 있죠. 운전면허.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운전면허를 시험을 보려고 했었을 때 저는 운전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를 안 하고 나는 뭐 운전 잘하니까 그리고 이론은 쉽다고 하니까 그러고 가서 이제 시험장에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합니다. 네. 이게 공부를 하면은 붙고 공부를 안 하면 떨어지는 건데 저는 이제 너무 자신만만한 탓에 지금 운전면허를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우리 농업인이라면은 약간 필수 아이템이 하나 있죠. 뭐가 있죠? 혹시? 참고로 저는 벼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있죠, 드론이. 제가 드론을 2종을 따고 1종을 한번 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른 사람 공부하는 거 2배를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혹시 드론 가지고 자격증 있으신 분 있으세요? 드론. 네? 네, 뭐, 다 포함이죠, 뭐. 우리 다 같은 드론인데요. 네. 드론을 이제 실습을 하고 실기 뭐 이론을 이런 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비상시 행동 요령입니다. 행동 조치. 그래서 드론이 무언가 하늘에 떴을 때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야죠. 이게 드론이 위험하니까 사람들한테 떨어지면은 그래서 사람들한테 대피를 하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사람들 지금 위험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조종자는 어디 안전한 곳으로 이걸 착륙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추락을 시켜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한창 방제할 때 기종을 한번 바꿨습니다. 좀 큼지막한 걸로. 그래서 그거를 평소에 넣었던 비료양보다 조금 많이 넣었어요. 한 1.5배를 더 넣어서 야심차게 올렸죠. 왜냐 이거는 또 우리가 또 장비 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심차게 올렸는데 이게 한 번 방향을 기우뚱 하는 겁니다. 기우뚱 하니까 걷잡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행동 조치 요령을 하려고 저는 분명히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피하세요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딱 한마디밖에 못했어요. 이게 뭘까요? 정답. 하다가 기계가 그냥 바닥에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진짜 값으로 따지면은 거의 중형차 한 대 값인데 드론 비싸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드론 하나를 이제 빠이빠이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저를 통해서 어떤 이론을 알 수도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앉아서 이렇게 이해하고 끄덕끄덕 해주실 수 있지만 어쨌든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농업을 하면서 그리고 실생활에 있어서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론과 좀 실생활에 좀 적용하고 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익산시 청년 후계농입니다. 익산시에서 지금 벼농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제 농업에 관련된 거 그리고 제가 농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공감되거나 같이 소통할 일이 있다면은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11년도에 농촌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익산시 용안면이라는 곳인데 용안이라는 것은 저기 이제 지도상에 위에 금강줄기입니다. 그래서 용이 편안하게 누워있다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정말 좀 평화로운 곳에서 저의 이제 농촌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
저희 가족이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로 제가 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동네로.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농촌의 삶을 시작하게 됐죠. 아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저 풍경 좋은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농촌을 바라보시면서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찰리 채플린이 했던 얘기가 있죠. 인생은 뭐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뭐 희극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이게 농촌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농촌은 멀리서 보면 풍경이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진짜 다 일거리입니다. 아마 이제 농사 지으신 분들은 올여름에 또 풀과의 전쟁을 하셨을 텐데 지긋지긋한 풀과의 전쟁 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2011년도에 농촌의 삶을 시작하게 됐고요. 당시에 2011년도면 저는 육군대위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농반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직장인과 농업의 중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휴가나 아니면 이제 뭐 농번기가 시작된다. 그러면 다른 데 못 가고 항상 와서 이제 우렁이를 뿌리고 그리고 모내기를 하고 이양기를 돌리고 이러고 이제 저의 사계절을 그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제 어떤 농업에 대한 좀 관심을 갖게 됐을 때 한 가지 사건을 좀 마주하게 됩니다. 저희가 작은 정미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정미소는 특성상 이제 1년 365일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골이다 보니까 어떻게 좀 인력이 부족해서 항상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좀 품삯을 주고 일을 하는데 바쁠 때마다 이렇게 안 오세요. 평소 안 바쁠 때는 정말 꾸준하게 오시다가 바쁠 때 되면은 안 나와 버리십니다. 그리고 바쁠 때 뭐 이렇게 추수가 되거나 아니면 막 일이 밀렸을 때는 돈을 더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결국 그런 부담을 좀 견디지 못하고 저희가 이제 정미소를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 2010년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도 제가 반농반직의 좀 삶을 살고 있었죠. 관심만 갖고 있었던 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농사를 딱 지을 때 마을에서 자 우리 농사 모내기 합시다 할 때 이게 총 오시는 분이에요. 품앗이를 해야 되잖아요. 한 7, 8분이 어르신들 모이셔가지고 모내기 준비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정말 총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루 이제 도와드리다가 어떠한 이제 연세에 있으신 어르신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힘들지? 근데 네가 제일 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2011년도에 29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이제 41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막내였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저희 마을에서 제일 어립니다. 그래서 할 일이 참 많겠죠. 그렇게 저는 그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어찌 보면은 저는 그때 관심만 갖고 있었던 농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도 여기에서 뭔가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농업과 농촌에 깊게 관여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관심과 관여에 대해서 좀 어떤 그 단어에 대한 뉘앙스 차이를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는데 야 너 괜찮다 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 친구의 어떤 삶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막 뭐 손도 잡고 싶고 아니면 너랑 영화도 보고 싶고 이 삶에 막 침투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 그래서 저도 이제 농업과 농촌에 좀 관여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벼농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야망이 있잖아요. 젊은 호기에 나 뭐 벼농사 말고 요즘 잘 나가는 거 하고 싶어 해서 과수를 해볼까? 돈 잘 된다는데 해서 그 복숭아 농장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복숭아 이제 잡기가 끝날 때까지 한번 일을 해보는 거죠. 저는 어떤 이론을 공부하고 실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무작정 일단 좀 배워보면서 알아가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다른 분들은 어떤 뭐 공부를 하면서 과수에 대해서 막 이론적인 공부하시지만 저는 그냥 들어가서 그냥 현장에서 여쭤보고 공부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나는 복숭아 농사 한번 재배하고 싶어서 과수원을 가서 봤는데 제 위로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들 계시잖아요. 어머님들 계시는데 제 위로 69세이신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또 그때 할 일이 또 많아지지 않습니까? 밥 날라야 되죠. 밥 치워야 되죠. 커피 타드려야 되죠. 이제 모든 걸 이제 모셔다 드려야 되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익산 낭산에는 고구마가 또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만 평 정도 되는 거를 이제 같이 공동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고구마도 이제 한번 해볼까 해서 그 일을 하러 갑니다. 여기서 하루에 한 3만 5천 보에서 4만 보를 걷게 돼요. 그러면 한 3일 후면 이제 발에 뭐 물집이 이제 잡히게 되죠. 그래서 와, 이거 농업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게 있다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스마트팜을 가게 됩니다. 지역에 있는 스마트팜을 갔는데 이거는 정말 호텔인 거예요. 정말 뜨거운 떼약볕 맞고 있다가 안에 가니까 너무 쾌적하고 하루 종일 뭔가 내 몸이 뽀송뽀송한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다. 난 앞으로의 진로를 스마트팜으로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뭐 방울토마토 농장, 그리고 그냥 일반 토마토 농장, 그리고 딸기 농장 가서 스마트팜 지역에 있는 스마트팜이라는 농장을 다 찾아가서 일도 해보고 뭐 최소한 한 학기 정도 끝날 때까지는 일도 하면서 저한테 만든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이런 뭐 과일이나 이런 거 말고 엽채류 같은 거, 샐러드나 새싹인삼 이런 거를 어디 컨테이너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하니까 가서 이런저런 여쭤보다가 저 그럼 여기서 조금 일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막 이 안에서 재배도 해보고 이 재배기를 판매하는 것까지 한번 경험을 또 해보면서 저의 스마트팜에 대한 좀 로망이 좀 생겼었죠.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리고 가족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해보니까 스마트팜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저희 가족 이제 어른들이 한마디씩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제목을 여기 라떼 활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보통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되게 막 왜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말씀만 하셔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제가 좀 생각을 또 달리 하게 된 계기가 됐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자, 이제 저한테 이제 하나씩 질문을 하세요. 그래? 스마트팜 할 거야? 누가 일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이미 거기서부터 마이너스가 됐고, 그 다음에 너 일은 그러면 얼마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정미소에서 365일 일을 하셨고, 그런 굉장히 어떤 쉴 틈 없는 어떤 농촌의 삶에 조금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대체 누가 일할 것이고 얼마나 일할 것인지를 좀 뾰족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같이 해야죠 이렇게만 대답했는데 거기서 정말 마이너스가 된 거죠. 자, 근데 또 본질적인 게 있었어요. 자, 그래, 네가 너 수십 톤을 아마 생산했다고 하자. 딸기를 그만큼 캤다고 하자. 아니면 방울토마토를 그렇게 땄다고 하자. 어디에다가 어떻게 누구한테 판매할 거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지역 로컬이랑 온라인에다가 놓고 팔면 되죠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어떤 계기를 맞게 됐냐면은 항상 어른들의 말씀이 100%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최악의 순간을 대비하게끔 해주는 말씀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어떤 깨달음 아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가면은 저는 키우기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난 키우면은 알아서 팔아주겠지 누군가가, 그리고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 와서 많이 다 사가겠지 라는 생각을
정말 뼛속 100%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팔아주겠지, 로컬에서 다 가져가겠지. 근데 그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로컬에서 우리가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온라인에서 내가 올린다고 해도 그게 수많은 경쟁이 있기 때문에 다 팔리는 것도 아닌 겁니다. 저희 착각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농업은 굉장히 변수가 많은 곳이다. 농촌은 너무나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지난번에 비가 엄청 많이 왔죠. 이 금강 줄기를 따라서 충청도, 전라, 전북, 충청, 경상 이 라인에 굉장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이제 익산시 같은 경우에도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될 정도로 저희는 정말 물 걱정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어떠한 동네가 물이 걱정이어서 가뭄이나 홍수가 온다고 해도 저희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었던 곳인데 이번에 정말 된통 한번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른쪽이 저희 이제 동네 사진인데 하우스란 하우스는 다 잠겨 버렸습니다. 축사도 이미 양계장은 모든 닭이 다 폐사돼서 게임이 끝났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키가 있는 소 축사들은 여기까지 헐떡대다가 그나마 이제 그때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했는데 축사에는 굉장히 소똥이 많잖아요. 그 소똥이 이제 논으로 저희는 논 위주다 보니까 논으로 다 들어와서 다 논에 있는 벼들이 어떻게 보면 다 타버리고 그리고 다 좀 죽어버리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어떤 피해가 좀 발생된 그런 경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왜 외지에 있는 친구한테 만약에 저는 익산에서 짓고 있지만 여주에서 누군가 제 친구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야 니네 어때? 야 우리는 뭐 괜찮아. 야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저는 난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산업이든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한 곳이 흥하면은 한 곳이 망하는 것 같고 한 곳이 좀 안 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한 곳이 또 값어치를 더 받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고춧값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죠. 잘 돼도 걱정인 것도 있어요. 이 나랏값이 이제 풍년이 되면은 또 풍년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사를 보더라도 양파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근데 그거를 공판장에 경매장에 보내려고 하니까 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보낼 바에는 내가 이거를 갈아 엎어버리겠다고 하는 게 아마 신문기사에서 좀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농촌은 제가 생각했어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 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약간 두 가지 입장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39도, 40도 되는 이 떼약볕 아래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너 오늘 5시까지 일을 마쳐야 돼 라고 하는데 이때 여러분이라면은 그래? 내가 오늘까지 일을 해야 돼? 내가 떼약볕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들어가서 내가 군인 정신도 아니고 내가 들어가서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내가 그냥 애써서 해볼게 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야 오늘 일은 끝내야 돼. 근데 날씨가 이래.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좀 선택할 수 있을까? 그늘막을 한번 터볼까? 아니면 물을 더 많이 준비해볼까? 이렇게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두 가지 입장을 선택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돌적으로 돌진하고 이런 맛이 있었지만 최근 요즘 들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좀 그렇다면 내가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좀 더 현명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는요. 제가 다분히 저는 현실적인 농부입니다. 자연이 좋아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시는 분들하고는 저는 살짝 괴리감이 있어요. 농업인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때 혹시 농사 왜 지으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유유자적한 삶이 좋아서요 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그 다음 말씀을 드리기가 이어가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농사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생계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초는 행복하기 위해서 귀촌을 하는 거고 귀농은 성공하기 위해서 귀농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학생분들 뭐 같은 이제 학교 이제 농업 학교니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4명 중에 한 분만 만족하고 그리고 그 3분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게 이제 우리 어떤 농업의 그런 현실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만족하지 못할 것 같으세요? 네네. 네. 아, 네네네. 네. 혹시 농사 짓는데 나는 금전적인 건 필요 없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전 그러면 너무 부러운 삶을 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내가 했던 노력에 비해서 보수가 낮기 때문에 가치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귀농이라고 하는 거는 성공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모님들은 굉장히 성실하셨습니다. 성실한 농부, 너 만약에 성실한 농부가 될래? 성공한 농부가 될래? 라고 하면 저는 그냥 성공한 농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죠. 여러분도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뭐 성실한 농부가 되려고 막 농업대학까지 가가지고 공부하시고 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농부가 될 수 있을까를 저는 이제 또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희 농업 목표는 진짜 딱 하나예요. 빛 좋은 개살구 되지 않기. 내가 뭐 삐까뻔쩍한 고가의 스마트팜을 해도 상관없고 밭에서 고추 농사를 지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나랑 결이 맞다면은 빛 좋은 개살구는 되지 말자라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저는 현실적으로 농업을 계속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편이기도 합니다. 농업은 저는 항상 고민을 해보죠. 내가 만약에 왜 우리 스마트팜 하면은 1위가 거의 딸기 농사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봤죠. 딸기 농사. 그래, 딸기 농사를 지으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한번 지어볼까 했을 때 우리가 검색 포털에 딸기만 검색해도 경쟁 업체가 120만 개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120만 개의 업체와 내가 딸기를 지어서 싸울 수가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평가는 항상 냉정하게 나오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 분은 맛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쪽 분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일정을 괜히 맛없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식품이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쟁과 평가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농업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떤 판매에 대한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농사를 짓겠다, 아직 농사를 안 지으셨고 농사를 어떤 작물을 정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시작하는 순간 저희의 최종 목적지는 소비자입니다. 로컬 푸드도 아니고 어디 뭐 지역 이런 기관도 아니고요. 내가 생산하면은 소비자 식탁에 올라가는 게 저는 최종 목적과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보낼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뭐 2가지 키워드를 알게 되는 거죠. 뭐 온라인이야 2011년도 제가 농촌에 들어갔을 때도 이미 붐이 계속 뜨고 있었고 지금 뭐 10년이 지난 지금은 더 폭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네이버 쇼핑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51만 명입니다. 그럼 100명 중에 1명은 지금 네이버에서 무언가를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은 이미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농업인으로서
그런 키워드가 됐고요. 혹시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온라인 쇼핑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소비를 하는지 짐작이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혹시 한 달에 우리나라 국민이 그 온라인 쇼핑으로 돈을 얼마 쓸 것 같으세요? 뭐 100억, 1000억 이렇게 있잖아요. 3. 아니 총 우리 5천만 국민이 돈을 얼마 쓸까요? 자, 우리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쇼핑 한번 해봅시다 해서 전 국민이 온라인 쇼핑 하잖아요. 그게 한 달에 얼마일까요? 얼마일 것 같아요? 감이 오세요? 조단이죠. 근데 예? 200조는 너무 세고요. 그게 이제 우리 어디 저기 인구가 많은 나라였으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달에 약 18조 원을 온라인 쇼핑으로 쓰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식품이 약 35%에서 40% 정도가 국민들이 소비하는 그런 금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쇼핑 많이 해보시잖아요. 핸드폰에서 하세요? PC에서 하세요? 핸드폰으로 하시죠. 10명 중에 7, 8분은 이제 모바일로 쇼핑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캐치하고 나서 그래, 왜 어떻게 접근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한과 동시에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쇼핑을 좋아할까라는 걸 또 고민하게 됩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사진을 보여주고 글을 보여줘서 판매를 했다면은 지금은 이미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유튜브 쇼츠, 릴스, 이런 틱톡 이런 동영상 플랫폼에서 굉장히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죠. 그게 왜 그러면은 그런 동영상 플랫폼에서 판매가 이루어질까를 고민해 봤을 때 저는 소비자들은 좀 직관적이게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것을 원한다. 그런 욕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 상품이 좋아요 사진을 딱 보여주는 것보다 이 상품이 좋아요라고 해서 아예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판매를 하는 것이 10명 중에 뭐 100명 중에 1명 구매하실 게 100명 중에 대여섯 명, 한 10명 이렇게 판매가 달라진다는 걸 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경험들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자두농장, 그래서 이제 제가 방울토마토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방송을 켭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 농사 짓고 있어요. 이거 제가 먹어볼게요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저희 지역에 마을 기업들 있잖아요. 마을 기업에 계신 우리 이제 어르신들, 어머님들, 그런 대표님들이랑 같이 방송도 한 번씩 해보고 하니까 뭐 비약적인 뭐 성장을 이룬다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소비자들하고 소통하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만큼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전라북도 김제에서는 사과 농사를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은 정말 그 한 해에 나온 한 800톤 이거를 이제 완판도 시키시고요. 또 다른 익산에서 작두콩차를 하시는 이제 그린로드라는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라이브 방송을 5번씩 하십니다. 자, 그러면 1년이면은 약 1500번. 맞죠? 그죠? 5, 3, 15. 이 정도를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말 코로나도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또 다른 팔로와 또 다른 소비자들의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사실 모았더니 출판사에서 한번 책 한번 내보지 않겠어요? 라고 해서 부동의 기술 라이브 커머스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들, 이런 데이터적인 이야기를 좀 했더니 그 출판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작가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도 내가 뭐라고 뭐 이런 거에서 제 이야기를 꺼내요. 그냥 실용서처럼 만들어 볼게요 했더니 그분이 작가님 스토리가 없으면요 절대 통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제 스토리를 담아서 책을 이제 출간을 하게 됐고요. 스토리의 중요성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목적은 소비자의 식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이 큰 4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딸기가 있네. 딸기가 너무 이뻐요. 딸기 지금 멜론 많이 나오니까 멜론이 너무 튼실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할 때 이제 그 상품을 보게 하는 것까지가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야 이거 어떻게 키웠어? 라고 했을 때 야 이거 진짜 우리 대대손손 멜론 농사만 지어가지고 이거 진짜 좋아 라고 하는 거, 그 이야기를 그럼 한번 먹어볼까? 그래 한번 나 주문할게. 이 과정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거죠. 그런데 스토리가 있으면 그 사이사이마다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나에 대한 가치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는 고객과의 접점을 하나가 아니라 4개가 아니라 10개로 더 늘려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우리 상품의 가치, 이 상품의 가치는 본질하고 스토리가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농업대학 다니시는 분, 아니면 현업에서 하시는 분, 본질은 내 실력이에요. 내가 농사를 얼마만큼 잘 지어내느냐, 이거는 기본적인 실력이라는 거죠. 계속 인풋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1차 생산을 하기 위해서도 배워야 되고, 가공을 하기 위해서도 배워야 되고, 또 6차 산업 하기 위해서도 계속 배우고 있죠. 근데 그렇게 배우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인풋만 계속 하시는 분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실력이 어떤지 증명해내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내가 뭔가 큰 거물이 아니더라도, 마이스터가 아니더라도 저는 농업에서 내 이야기를 펼쳐내는 사람들이 지금 인스타에만 봐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벼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작물에 대한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사과를 하실 수도 있고 엽캐류를 하실 수도 있고 뭐 밭작물을 하실 수 있지만 당연히 그건 잘 해야 되는 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들을 내가 하나씩 증명해내는 것. 나는 이러고 있어요. 나 농촌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증명해내는 것.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뭐 청년후기농, 영농 농민신문사에서 주관했던 청년 영농생활주기, 거기에서 이제 수상해서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촬영하시고 간 거, 그것도 있고요. 왼쪽 위에는 이제 전라북도 지역에서 농어촌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아이디어를 내보자 했을 때 그런 공모전에서 한번 이제 대상도 한번 받아봅니다. 그리고 지지난달에 전라북도 귀농귀촌 홍보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영상 공모전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서 하는 건지 모르고 한번 넣어봤다가 이렇게 또 운 좋게 상을 받아서 또 지지난달에 또 AT에서 또 수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내 스토리가 나 이러고 있는 거를 좀 증명해내고 싶었고, 세상과 좀 통하고 싶었고, 내가 농업이 지금 막혀있는 게 아니라 좀 연결되어 있는 농업이라는 거를 좀 증명해보고 싶었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된 것만 했겠지만 안 된 거는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좀 더 탄탄해지고, 내가 또 좀 더 다양한 곳에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농업 오래 하신 분들 저는 절대 제가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벼농사 40년 지은 뭐 저희 부모님을 제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저는 세상하고 이제 뭐 소통 이런 걸 해보니까 은둔고수보다는 차라리 유명한 하수가 요즘은 잘 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유명한 고수면 뭐 훨씬 좋죠. 그 이유는 지금 뭐 우리가 맛집을 가더라도 꽁꽁 숨어 있으면 일부러라도 막 캔에서 막 블로그나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꽁꽁 숨어 있으면 못 옵니다. 한번 알려지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면은 내가 나를 조금,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은둔고수가 되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결이 맞으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죠.
만약에 나는 세상과 소통해서 나의 가치를 좀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실력을 쌓음과 동시에 이렇게 좀 소통하면서 세상에 나를 좀 알리는 것,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게 바로 좀 어떤 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하고 있는 요즘농부라는 인스타 채널이 되는데요. 제가 왜 요즘농부라고 지었냐면요. 1차 생산하러 갔는데 갑자기 가공을 하래요. 그래서 가공교육을 받았죠. 가공교육 받으니까 또 체험을 해야 된대요. 체험 농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뭐 요즘 농부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뭘 다 해야 되네 해서 저는 이제 요즘 농부는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서 이제 요즘 농부로 한번 뭐 소소하게 농업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높여야 될 가치는 저는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농사는 다 잘 짓습니다. 웬만해서는 기술이 좋아졌고 종자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교육이라는 게 다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컨설팅도 많이 오시잖아요, 기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상향 평준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저는 어떤 경쟁 속에서 나를 조금 올리고 내 상품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내 상품에 양액을 더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농촌에서 방송도 하고, 방송이라고 해봐야 뭐 저렇게 큰 카메라 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핸드폰 하나 두고 지금 뭐 옆에 포도 농사 하니까 와서 포도 좀 팔아봐 하면은 이제 그냥 거기 가서 핸드폰 켜고 포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막 10년 20년 맨날 방송 일만 하셨던 분이랑 제가 경쟁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하지만 이런 분은 저희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농업인으로서의 어떤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은 아들은 그 가치를 쌀에 맞추지 않고 나에 맞춰서 스토리를 만들게 된다면은 분명히 내 상품의 가치도 올라가고 세상에서 먹히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할 때 아마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왕이면 똑같은 값이면 다운심화라는 게 있죠. 똑같은 값이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팔아주고 싶고, 똑같은 값이면 그래도 한 번 본 사람보다는 2번 본 사람한테 조금 더 정이 가게 되는 겁니다. 단 상품이 좋다면 이런 전제 조건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저는 스토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품을 개발하면은 좋으면요 다 베껴가는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애플이 됐건 어디가 됐건 삼성이 됐건 좋은 거 있으면은 다른 나라, 다른 국가에서 다 베껴가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소기업에서 만들었는데 대기업에서 그냥 그대로 베껴가는 거죠. 조금만 바뀌고 나서. 이 불닭볶음면도 얼마나 모양이랑 다 똑같아요. 똑같게 만드는 거는 진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토마토 10개 깔아놓고 어디 거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하면은 맞추실 수 있는 분이 크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상품이 좋으면은 다 훔쳐갑니다. 근데 스토리가 좋으면요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왼쪽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부안 곰소 쪽에 계시는데, 부안 곰소에 있는 슬지네 찐빵 슬지 제빵소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막 그 유재석 나오는 그 방송 있죠. 거기에도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아진 곳인데 맛도 좋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 작은 매장에 1년에 2019년도 기준으로 1년에 10만 명이 옵니다. 전북, 부안, 곰소 오신 분 계셔요? 없으신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부러 여기에 1년에 10만 명씩 찾아오세요. 그러면은 지금 아마 한 달 매출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는요 찐빵 얼마나 많습니까? 아는 찐빵도 있죠,
어디 찐빵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 찐빵도 많고요. 하지만 여기는 여기만의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찐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걸 이어왔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사는 거지, 찐빵의 함량이 어떻고 이 팥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그거는 근데 기본이라는 거죠. 그거 대신 그걸 보고 오는 거는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 전에 교육해 주셨던 모아농입니다. 여기 오른쪽은 여기도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소통을 하면서 자기 스토리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스토리가 없다라면 전혀 여기도 그런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그런 농업 기업이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춘천에 있는 감자밭. 제가 알기로는 뭐 연매출 200억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감자빵 익산은 또 고구마빵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거 뭐 김제라고 못 만들까요? 여주라고 못 만들까요? 거기도 농산물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다 만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저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영월에 그레도팜이라고 하는 토마토 농장, 아마 엄청 여기는 이미 엄청 유명해서 농사 짓는 분들, 뭔가 브랜딩을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라면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학생분은 지금 문제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그냥 있다 없다? 있죠. 여기 아마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스스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마다 다 문제가 있죠.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어떤 문제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저 아까 이제 지금 뭘 하나 판매했는데 이거 불량인 것 같다고 CS가 들어왔어요. 그럼 저는 이것도 하나를 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농촌은 명확합니다. 사람이 없고요. 인구가 감소되고 기후와 환경에 너무 직격탄을 맞는 그런 환경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그냥 주저하진 않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의 시대가 열렸고,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전까지는 등짐 펌프 가지고 약을 뿌리셨어요. 저도 이제 그거 등짐 펌프 메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럼 논 한 자리를 하려면은 약 50분 정도가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나 힘드세요. 새벽 한 4시, 5시 나가셔가지고 더우면 못 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드론 방제로 5분, 10분이면 끝나는 세상이 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 뭐 농업, 농촌, 아니 우리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저는 시장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부는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떤 농부는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지 단순하게 깨를 심고 고구마를 심고 옥수수를 심고 뭐 상추를 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농업 뭐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더 젊은 세대니까 내가 단순히 농사 짓겠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농업에 대해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부는 사업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사업가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은 농업은 뭐가 될까요? 사업이 되겠죠. 농업은. 그래서 농업을 항상 저는 사업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사업가고 이 농업은 창업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문제점에서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개인마다의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점이 이제 하나 왼쪽 위에를 보시면은
나는 진짜 좋은 농산물이 없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 그렇다면은 나는 누구보다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낼 거야라는 게 거기서 포인트를 잡고 밀고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곳은 어글리어스 이 업체가 기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못난이 농산물이 소외되는 거를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요, 못난이 농산물, 우리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게 맛이나 영양이나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신 상품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그게 값이 떨어지고 못 먹고 그냥 우리가 먹는 거지, 절대 그렇게 그런 취급 나갈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발견했냐 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 농업인이 발견해서 그런 기업을 만들었다면은 조금 더 다른 농업 스타트업 기업이 됐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외부의 시선으로 좋은 의도로, 야, 우리 농산물이 이렇게 좋은데 단순히 못생겼다고 하대를 받는 게 너무 아쉬운 마음에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굉장히 큰 기업 가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보니까 뭐 회전형으로 엽채류 스마트팜 형태로 계속 하고 있죠. 면적이 좁은데 나는 생산을 많이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좁은 면적에서 많이 키울 수 있는 거에 집중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다면은 그분은 이제 뭐 스마트팜이나 그런 재배기에 관련된 전문가가 되겠죠. 그런 농업인, 농업 사업가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나는 농업이 뭔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 같아. 내가 여기서부터 위로를 받았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은 또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농업의 방향을 정하게 될 거라는 거죠. 기계는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내가 어디 네덜란드를 갔더니 일본을 갔더니 기계가 너무 좋아. 나 그러면 이 기계를 보급해서 우리나라 좀 농민들이, 우리 농업인들이 좀 쉽게 농사 지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요, 그 기업과 딱 거래해서 포지션을, 나는 어떤 우리 농업 기계를 뭐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농업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죠. 종자를 하시는 분, 뭐 농사만 지어야 뭐 농업인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크게 보시지 않아도, 야, 나 이거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야, 너도 문제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문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회를 포착해서 이거를 사업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농업을 좀 사업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목표가 됩니다. 나는 우리 못난이 농산물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제값을 받게끔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는 농부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나의 상품의 가치도 좋지만 나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표는 내가 우리 못난이 농산물을 알리겠습니다. 이게 목표고요. 그로 인해서 나는 어떤 존재의 농부가 될 것인지, 이게 바로 제가 농업을 하는 그런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나는 딸기 농사를 지어, 이게 아니라 이 딸기 농사를 지음으로써 나는 어떤 농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를 조금 더 뾰족하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오늘 어떤 교육의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그 본질에 집중하고 좀 스토리로 증명해보자.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우리가 우리의 농산물의 가치를, 그 본질을 올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고 어디 뭐 농업인 대학에서도 공부하시고 농업 학교에서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기타 등등 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하시는 거잖아요. 왜? 내 농산물의 본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쌀의 찰기를 이만큼이었으면 조금 더 올려볼까? 이런 본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풋을 하고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은 똑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게 성공했고 이런 스토리가 있다면은 그거를 한번 세상에 한번 스토리로 한번 증명해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농업 생활, 만약에 여기 이제 대학생분들이 1학년이다. 근데 내가 2학년 마치고 농업을 하겠다. 1년, 2년 동안 쌓아놨던 스토리는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느끼시게 될 거예요. 사과 하나를 광고를 한번 하려면은 1,800원에서 200원이 듭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내 사과를 클릭하게끔 만들려고 사과라는 단어에 광고비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최소 1,800원이라는 거죠. 그럼 누가 사과를 클릭해서 나한테 들어왔다. 그럼 내 통장에서 1,800원이 깎이는 겁니다. 그럼 하루에 누가 100번만 내 사과를 클릭하고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얼마입니까? 한 달이면 수백만 원 나가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상품은 이미 다 기본적으로 좋다. 우리 농산물 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좀 나의 스토리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증명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것도 더 나와 내 농산물 그리고 우리 농업에 대한 가치를 더 올려주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에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활동에서 농촌에서 나의 한 줄은 무엇인가? 오늘의 삶을 하루를 살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면서 생각했던 한 줄은 그냥 농부의 가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한 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박람회를 그냥 재미삼아 보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좀 목적성 있게 바라본다면 시선을 목적성 있게 바라보게 된다면은 조금 남들과는 좀 차별화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했던 또 시장도 한번 그 틈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문석이었습니다.